자, 그 다음에 이제 연습 문제 11번을 풀어볼 텐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편미분 방정식이 슈레딩거 방정식과 이제 매우 유사해요. 슈레딩거 방정식을 써볼까요? 슈레딩거 방정식은 지금 1차원만 따지고 있죠. 1차원만 따지고 있고, 아까 이제 비례상수 같은 거 뭐 알파 다 1로 놓는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슈레딩거 방정식에 들어가는 h반이 뭐 m이니 이런 거 다 그냥 1로 놓을게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자, 프리 파티클이에요. 파티클이고, 여기 뭐 이거 어떻게 되냐면 i, 이제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마치 알파 제곱이 뭐에 해당되는 것처럼 i처럼 해당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허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디퓨전이나 이제 열 전달 방정식과는 이제 상관없는 다른 물리적인 성질을 갖고, 이제 이게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서 뭘 풀려고 했냐면, 이 슈레딩거 방정식에 여러분 이제 많이 풀어보셨을 이제 박스 안에 파티클이 갇혀 있는 이제 무한 포텐셜 박스가 있고, 얘가 이제 0이고 얘가 x가 l인데, 여기 이제 포텐셜이 이제 무한대, 이제 여기 안에서 푸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무한대라는 게 뭐냐면, 어떤 바운더리 컨디션을 주는 거냐면, x가 0에서 그 다음에 x가 l에서 모든 순간에 웨이브 펑션의 값은 0이 된다. 이게 이제 무한 포텐셜에 갇혀 있을 때 특징이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게 초기 조건인데, 초기 조건으로 여기서 뭘 제시했냐면, 여기서 그냥 상수 컨스탄트만큼 있는 그런 문제를 이제 하라고 하네요. 자, 책에서 여기 x를 l로 하지 말고 이제 파이로 하라고 하네요. 자,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미분 방정식의 구조는 똑같아. 따라서 풀이법은 똑같은데, 단지 저게 이제 허수 단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약간 이제 좀 조금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그래도 실제로 그렇게 뭐 아주 대단하게 어려워지는 건 아니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변수 분리꼴을 한번 적어 봅시다. 변수 분리로 그냥 뭐 양적할 때 이제 이런 기호를 쓰진 않겠지만, 그냥 양적 이렇게 쓸게요. 얘는 변수 분리꼴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x 두 번 미분 s는 i x s 한 번 미분이 되고요. 그 양변을 또 이제 x 곱하기 s로 미분을 하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x 두 번 미분은 s i s 한 번 미분이 되고, 한쪽은 x만의 함수, 한쪽은 이제 y만의 함수니까 이제는 얘가 상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어떤 상수가 되냐면, 그 상수를 그냥 2라고 부를게요. 자, 슈레딩거 방정식이 에너지가 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어서 이렇게 썼는데, 그냥 뭐 수리물리니까 그냥 여기 했던 대로 그냥 k라고 쓸까요? k라고 씁시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s 프라임은 마이너스 iks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사실 이 K가 사실 슈레딩거에서 이제 에너지에 해당되는 건데, 아무튼 뭐 S 방향 시간 솔루션을 금방 구했네. 얘는 exponential 마이너스 I KT가 되고요. 자, 그럼 이제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에 따라서 이제 X 방향 솔루션의 꼴이 달라질 텐데, 자, K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K가 양수여야 되죠. 양수. 그래서 자, 양수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X는 뭐가 되냐면은 AK sin 루트 KX BK 코사인 루트 KX. 자, K가 양수가 된다고 했는데, 양수가 만약 K가 양수가 아니면 X가 이제 삼각함수가 아니라 하이퍼볼릭 혹은 지수함수가 되겠죠. 근데 지수함수는 요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만족할 수 있는 거는 삼각함수 저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 푸사이 XT는 모든 K에 대해서, 가능한 모든 K에 대해서 AK sin 루트 KX BK 코사인 루트 KX exponential 마이너스 I K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 또 써야 되는데, 이제 1번 바운더리 컨디션에 의해서 얘가 또 날아가야 되겠네요. x에다 0 대입했을 때 항상 0이 되려면 코사인 항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바운더리 컨디션. 2번 바운더리 컨디션 쓰면은 이제 뭐가 돼요? 사인 루트 k 파이가 0이 돼야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k 파이가 뭐가 돼야 되냐면 정수배가 돼야 되는, 파이의 정수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파이의 정수니까 내가 n 파이 따라서 k는 n 제곱이 돼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n은 0 포함되면 안 되고요. 왜냐면 n이 0이 되면 전 웨이브 펑션 다 0이 되니까 의미 없는 솔루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 구했어요. 바운더리 컨디션으로부터 푸사인은 자, n은 1서부터 무한대 정수. 그래서 an sin nx exponential 마이너스 I n이 한 I k제곱이 n제곱 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초기 조건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요 a를 이제 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건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구해 보십시오. 자, 4절은 파동방정식입니다. 책에서의 파동방정식을 이렇게 진동하는 끈을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길이가 L인 이런 끈이 하나 있습니다. 편의상 이제 X축, 좌표축을 도입하고요. 여기가 이제 X가 0이고, 여기가 X가 L이에요. 자, 이 탄성이 있는 끈을 내가, 그러니까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양 끝은. 내가 이제 위쪽으로 퉁 치면 이게 어떻게 되죠? 그럼 이 끈이 이렇게 출렁출렁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출렁거리는 이제 이 모양이 어떻게 시공간적으로 변하는가, 이걸 기술하고 싶고요. 여기서 변수는 뭐냐면, 자, 원래 끈의 위치가 여기 있었어요. 좌표가 x 지점인 곳에서 여기서 끈이 이 방향으로 얼마나 많이 변위를 일으켰는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얼마인가, 그게 바로 이제 내가 관심 있는 양이에요. 그래서 u of x t라고 하면 이 x하고 t는 인덱스야. 원래 이 x라고 하는 것은 끈의 어떤 지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지점이 지금 이 지점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동그라미 친 저 부분이 얼마나 많이
제자리에 있던 것에 비해서 많이 움직였는가. 이게 바로 U야. 그럼 요 지점은 요 지점으로 갔고, 뭐 요 지점은 요 지점으로 갔고, 제가 이제 동그라미, 세모, 별표로 했는데 그게 바로 이제 X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모양이 계속 시간에 대해서 변할 테니까 이제 시간도 있는 거고요. 자, 이 변이가 만족하는 방정식이, 이 변이는 어떤 방정식을 만족하냐면, 이게 1차원의 경우에는 자,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만족하고,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이제 파동 방정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이 편미분 방정식을 풀기 전에 과연 이 편미분 방정식이 왜 튀어나오는가, 이제 그걸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디퓨전 방정식에서는 거의 모양이 같은데 달라진 게 시간에 대한 한 번 미분이 여기는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됐네요. 자, 그 이유를 한번 이제 설명을 해 보려고 해요. 자, 이건 이제 순전히 역학 문제예요. 역학 문제니까 우리가 이제 뉴턴 법칙을 이용해서 역학 문제를 이제 기술할 텐데, 자, 여기 끈의 한 일부분을 생각해 보겠어요. 끈의 아주 작은 일부분, 여기가 x, 좌표가 x고 여기가 x 더하기 dx였다고 합시다. 이제 여기를 확대할게요. 확대해서 그림을 그리면 이제 저 모양 그대로 확대한 게 아니라 아무렇게 임의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자, 여기가 x고, 여기가 x dx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역학 문제를 푼다고 했는데,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작은 요 미소 구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끈을 이루고 있는 이 물질에 가해지는 총 힘을 계산하고 싶습니다. 그럼 그 힘을 알면 이제 저 물체가 어떤 운동을 할지 내가 뉴턴 방정식을 통해서 기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어떤 물체 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그 물체에 가해지는 총 외력을 알아야 되겠죠? 이 물체는 어떤 외력이 가해지고 있나요? 이 물체는 서로 끌어잡아 당기고 있고, 이게 탄성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내부 서로 끌어잡아 당기는 거는 물체 운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만 계산하면 되겠죠. 그 힘이 바로 여기서 이 나의 오른쪽에 있는 끈이 나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자, 왼쪽 방향에 있는 끈이 또 나를 이쪽 방향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장력이라고 부르죠. 자, 왼쪽 그 힘의 크기를 T1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내가 T2라고 부를게요. 이제 이걸 장력 혹은 텐션이라고 불러요. 텐션. 그럼 이제 두 개의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 두 개의 가해지는 힘의 총 합을 계산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편의상 이제 요 각도를 내가 세타 2라고 하고요. 자, 요 각도를, 그러니까 수평축에서 벌어진 요 각도를, 요 각도는 똑같은 거고요. 세타 1이라고 한번 부를게요. 자, 그래서 이제 토탈 포스를 계산할 텐데, 자, 힘이 지금 이게 2차원 공간에서 운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힘을 두 컴포넌트를 다 계산해야 되는데, 일단 x 방향에 가해지는 힘을 계산해 봅시다. x 방향에 가해지는 힘은 자, t2 코사인 세타 2, 그렇죠? 빼기 t1 코사인 세타 1. 자, 오른쪽으로 잡아 끌고 왼쪽으로 잡아 끄니까 서로 둘 빼줘야 되겠죠. 이게 이제 x-방향에 가해지는 힘이고요. 그 다음에 u-방향. 제가 편의상 이걸 y-방향이라고 부를까요? 자, y-방향에 가해지는 힘은 t2 sin 세타 2 빼기 t1 sin 세타 1이 되겠어요. 그렇죠? 이게 총 가해지는 힘인데,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운동을 기술할 때 가정이 뭐냐면 끈이 수직 방향으로만 흔들리고 있다. 이제 그걸 가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 수직 방향으로 흔들리려면 이 x 방향의 힘이 0이 돼야 되겠네요. x 방향의 힘이 0이 아니면 그러면 이제 좌우로 막 끈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물론 끈이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데 지금
운동 가운데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이제 그것만 이제 고려를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파동 중에서도 끈이 이제 수직 방향으로 움직이는 걸 이거 횡파라고 불러요. 횡파라고 부르고, 이제 얘는 누구랑 상대되는 개념이냐면 종파. 줄 방향으로 진동하는 거. 근데 지금 물론 종파에 대해서 기술할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수학적인 이 그림의 예에서는 이제 횡파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뺀 양이 0이 되려면 각각이 이제 똑같아야 되겠죠. 그 똑같은 그 값을 요 두 개의 값을 내가 t0라고 부를게요. 똑같은 값이 돼야 돼. 자, 그러면 이제 y 방향의 힘 토탈 포스는 이제 t2, 그러니까 t를 이제 모르는 t를 내가 소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은 t2는 t0 나누기 코사인 세타 2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이제 t0 탄젠트 세타 2 빼기, 그 다음에 이제는 t0 탄젠트 세타 1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공통의 어떤 이런 텐션 값이 있는데 그 텐션의 탄젠트 세타 2 탄젠트 세타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탄젠트 값이 뭐예요? 탄젠트. 자, 어떤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요것의 탄젠트가 뭐냐면 바로 그 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죠. 이 탄젠트는 그 접선의 기울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접선 기울기. 자,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미분으로 표시할 수가 있는 거죠. 접선의 기울기는 자, x가 바뀔 때 그 변위가 얼마나 바뀌는가. 두 번째 위치는 x값이 x 더하기 dx일 때.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도함수를 어디서 계산하는가? x에서 계산하는 거. 이게 바로 y 방향의 힘이 되겠어요. 근데 보시면 똑같은 함수인데 똑같은 함수예요. 똑같은 함수인데 하나는 x 더하기 dx에서 계산하고 하나는 x에서 계산을 했어요. 그 둘 사이의 차이래. 그럼 얘는 뭐가 되는가? 다름 아닌 그 동그라미 친 미분의 변화율 곱하기 dx가 되는 거죠. 변화율. 그 한 번 미분의 변화율은 두 번 미분이죠. 자, dx가 굉장히 작을 때 곱하기 d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총 힘을 계산했으니까 내가 뉴턴 법칙을 이제 적용할 수가 있겠네요. 뉴턴 법칙은 뭐냐면 F는 ma죠. 자, y 방향에 이제 그 운동을 계산해가 F는 이미 계산해 놨어요. t0 자, 이게 y 방향에 가해지는 힘이에요. 그럼 이제 여기다 뭘 써야 되냐면 ma죠. 자, m이라고 하는 것은 저 빨간 빗금친 안에 있는 모든 그 원자들의 총질량을 표시하는 방법은 여기 로 제로 곱하기 내가 dx를 하면 되겠네요. 이제 로 제로가 뭐가 되겠어요? 로 제로가 선밀도가 되는 거죠. 선밀도. 단위 길이당 몇 킬로그램인가? 거기다 길이 dx를 곱하면 총 질량이 되는 거고, 여기다 그 다음에 곱하기 ma 가속도를 곱해야 되겠죠? 가속도는 라운드 t제곱 라운드 u,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변위의 시간에 대한 두 번 미분이 가속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변에 이게 캔슬되고 결국 우리한테 남는 것은 뭐냐면 는 t0 로라고 하는 이런 편미분 방정식을 얻게 되고, 이 편미분 방정식이 바로 여기 위에 쓴 파동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저기서 이제 V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뒤에 솔루션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파동이 움직이는 속도예요. 사실 첫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동의 속도에 해당되는 건데, 그 파동의 속도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파동의 속도는 t0 그
다음에 나누기 로. 이게 이제 파동의 속도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을 꽉 잡아당기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사실 이제 기타줄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기타줄. T0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평 방향으로 얼마나 양쪽에서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여기 보시면 수평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힘의 세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을 아주 팽팽히 매면 T0가 커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 커지는 거예요. 줄을 얼마나 팽팽히 잡아당기고 있는가. 로는 그 줄이 얼마나 무거운 줄인가, 가벼운 줄인가. 그래서 이제 그 기타줄을 퉁 튕기면 거기서 걔가 이제 진동해서 그 진동이 전달되는데, 그 전달되는 속도는 세게 잡아당기면 세게 잡아당길수록 빨리 움직이고, 파동이 빨리 움직이고, 그 다음에 가벼운 줄일수록 파동이 빨리 움직이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로 기타줄 같은 경우는 텐션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밀도를 조정해서 그 기타줄이 전달하는 파동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게 소리도 이 똑같은 방정식으로 이 기술이 되는데, 소리의 경우에는 이 U에 해당되는 게 공기의 밀도고요. 공기의 밀도가 진동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실제로 푸는 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